GP를 나행고를 GP를 하면서 많은 그 관련 서적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학을 공부를 대학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어떤 성품이 만들어졌을까 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어떤 바람직한 그런 어떤 자아상이 형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어떤 주변의 환경도 참 중요하고, 또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어릴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영양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나행고만 읽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책을 집필하는 데 방향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오언영님의 화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행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병이랄까, 우리의 좀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상처들이 우리 시설에 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큰 상처를 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미움, 고통, 원망,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또한 자칫 사회를 미워하고 어른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 어릴 때 받은 상처, 그 감정을 그 아이들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를 인정하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들을 무시당하고 박탈당했을 때 다른 또 나쁜 모습을 만들어가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자라는 아이들이 그 내면에 어떠한 마음을 길러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 책을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본인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상처의 시작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책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겠지만,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설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자 하는 말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요약을 하지 않아서 제가 책장을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 내용이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 그 부모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책을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부터가 저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을 때리고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9쪽에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의 시작이자 생존의 기반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의 방공호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수용받아 본 경험,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문장부터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부모란 어떠한 존재인가? 시설에 있는 보육원에 있는 가정 위탁이 된 그룹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란 어떠한 존재일까? 부모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아이들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몇 분들이 비난과 간섭, 폭언, 폭행으로 아이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보다는 어른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아이들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결국 가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네. 부모는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시작이요 생존의 기반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의 시작이요 생존의 기반입니다. 전쟁터의 방공과 같은 존재가 없어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책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먼저 시설 아동들은 자신의 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게 된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미우면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자식을 버리거나 도망간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꼭 떠나야만 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가 있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그 폭력적인 상황에서 함께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혼자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성추행하는 사람들이지요. 인종과 국가를 불문하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식에게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2쪽.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과연 이러할 경우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감당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4쪽. 45쪽. 학대는 대물림 되기 쉬워요. 학대 속에서 자란 사람은 학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용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가치지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용서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54쪽. 부모를 나와 떨어뜨려 다른 객체로 바라본다면 부모에 대한 정오심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겨 먹었기에 부모한테 이런 마음을 갖지? 내가 오죽 못났으면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세상에 형편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57쪽.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자기 자신을 꾸준히 왜곡시키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자아상, 세상을 보는 왜곡된 창을 꾸준히 만들어 갑니다. 자식을 잘못 다루는 부모들, 그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무엇을 잘못해서 버려졌는지. 그러한 친구들은 59쪽에 슬프지 않은 척, 행복한 척, 사랑받고 자란 아이인 척,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그런 가여운 아이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0쪽. 아마 스스로 돈보다 못한 하찮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에 떨었을 테지요. 유기견도 유기되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데 사람은 오죽할까요? 아이가 부모에게 버려지는 건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놀이공원에서 잠깐 엄마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십수년 뒤에도 자꾸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얼마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요? 부모 아이들을 보육에 맡기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파트 2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81쪽. 부모가 준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고 인간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는 것이죠. 부모님과 살지 못해서 올바른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지 못해 왜곡되고 자신의 생각도 왜곡되고 세상에 대한 또 생각도 왜곡된 친구들이 어떻게 자립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아이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열쇠를 전부 쥐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부모님,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보호, 보살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존엄성, 고귀함, 존중감이 망가집니다. 그러니 즉 부모님이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지만 그 아이들의 존엄성, 고귀함, 존중감이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조건 없는 희생적인 아주 본능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그렇게 존중받지 못할 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모를 부모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존감의 88쪽 자존감의 근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혹독한 평가, 나의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리는 자극, 스트레스, 상처, 배신, 자존감 등 그러한 등에도 그 근간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부모님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 그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시세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자존감을 잘 갖지 못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89쪽, 아이는 핵심적인 애착 관계의 대상으로부터 자기 확신, 신뢰감을 가집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온전하게 오롯이 있는 그대로 자기 존재만으로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을 잘해야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만으로 사랑받아야 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정서적 확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안아야 합니다. 사람은 존중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어떤 상황에서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도록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겁이 날 때 항상 대내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이다. 누구도 감히 함부로 나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잠시 넘어가서요. 부모에게 받은 영향, 나쁜 영향들, 나를 때린 부모, 아이를 때리고 있는 나,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만 1세에서 3세 교육학에 보면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만 1세에서 3세 아이들이 내가 할 거야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 스스로 해보도록 두어야 자율성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 시기에서 자율성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하면 수치심과 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 본 경험이 적은 사람은 자기 신뢰와 자기 확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육을 맡게 된 친구들이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자율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발달 단계 한 단계가 빠졌다고 인생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인에 대해서 다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를 147쪽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이 언제 형성이 되었을까요? 예.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법 시설 아이들이 방어 기제를 잘 사용을 합니다. 왜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하는지 그것은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보고 그 아이가 감정 상태를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은 왜 시설의 아이들이 그 삶이 무력해지고 우울하다고 느끼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감정적인 뒷바라지가 중요한데 정서적인 밥을 주어야 하는데 시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항상 허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더 처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좀 다소 빠르게 진행했던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부모가 없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식으로서 한 가정의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 자신감, 그다음에 자존감 등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전적인 우리 어른들의 어떤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그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나가야 될 것인지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고 우리 다른 어른들은 부모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